저는 작년 여름 친구들과 함께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며칠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결정한 여행이었죠. 우리가 머물기로 한 곳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찾은 한옥 느낌의 오래된 민박집이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곳은 작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날 저녁 우리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그 집에 도착했을 땐 음침한 느낌보다는 오히려 아늑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주인은 친절하게도 집 안을 안내하며 오래되어 보이는 일부 가구와 유물들이 각 방마다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주인은 박물관처럼 이것저것 설명하시는 걸 좋아하는 분 같았습니다. 그런 그의 뒤를 따라 구경을 다니다 보니 시간은 금세 흘러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마루에 앉아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마주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재미삼아 오싹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알고 있지? 이런 오래된 집에는 오래된 이야기들이 많잖아. 예전에 여기에 뭘 믿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선 뭐 같은 그런 이야기들 말이야. 모두가 한바탕 웃으며 그런 게 있을 리가 라고 외쳤지만 시골의 밤 공기 탓인지 왠지 모를 긴장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괜한 겁에 집안을 둘러보게 되었고 문득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울 앞에서 저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남의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의 찝찝한 기분을 털어내고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에게 돌아갔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바로 그 거울 앞에 서 있었고 거울은 끝없이 이어진 복도처럼 보였습니다. 꿈속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울 속 어딘가 복도 안쪽에서 누군가가 저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존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시선은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가던 중 저는 다시 그 거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겁에 질려 급히 시선을 피했지만 발길을 옮기는데 무언이 압박감이 뒤따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대부분은 반신반의했지만 일부 친구들이 제 얘기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에게 그 거울에 대해 여쭈어보기로 했습니다. 주인은 그 거울이 이 집에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걸려 있었던 것이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에 이 마을 사람들은 그 거울이 다른 세계와 연결된 창문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오래전 전설 속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그 거울을 통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후로 그 거울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모두 이 이야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정에 없던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 전날까지도 신비롭고 편안해 보였던 그 한옥은 이제 불길한 그림자로 뒤덮였습니다. 마치 집 자체가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계획을 바꿔 일찍 집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집안에 또 다른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던 꿈과 현실이 뒤섞인 기묘한 경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가끔 거울을 볼 때면 그날이 악몽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오래된 거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가을 저녁 김민수라는 평범한 회사원은 항상처럼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피곤에 찌든 그는 오랜만에 지하철 대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목적지를 말한 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심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택시는 도시의 불빛을 빠르게 지나쳤고 김민수는 서서히 눈이 감기면서 조용히 졸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추운 기운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처음에는 택시의 에어컨이 강한가 보다 생각했지만 곧 다시 한번 오싹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다. 그는 택시 기사와 뒷좌석 사이에 있는 작은 유리창 너머로 기사님의 모습을 살폈다. 이상하게 그의 목과 어깨가 보이지 않았다. 깜짝 놀란 김민수는 의자에 바짝 앉아 명확히 보려고 했지만 기사가 마치 고개를 숙인 채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게다가 운전석 뒤에는 무언가 두툼한 코트 같은 것이 걸려 있는 것 같았다. 다시 한번 그 오싹한 기운이 엄습했다.
김민수는 머릿속으로 이상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혹시 이 택시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손에 땀이 배어나기 시작했고 침을 삼키며 그는 다시 한번 목적지를 물었다. 기사님,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그러자 처음으로 기사님은 대답을 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섬뜩하게도 평범한 말투가 아니었다. 너무나 낮고 침울한 목소리였다. 곧 도착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 순간 김민수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손에 쥔 핸드폰을 꽉 잡고 아무도 없는 빈 도로가 계속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며 의심을 키웠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택시를 세우라고 요구했다. 노상에서 내리기 위험합니다.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도로 옆으로 차를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제야 택시는 천천히 속도를 줄였고 김민수는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뛰쳐나왔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길가로 달렸다. 그 후 그는 경찰을 불렀고 그 택시 번호를 확인해 보니 등록된 차량이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그 이후로 그 지역에서 수상한 택시가 목격되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 택시를 똑바로 본 적은 없으며 김민수 역시 그날의 기분 나쁜 감각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자신이 탔던 택시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심야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보냈다. 다음 날 그는 방송에서 자신의 사연이 소개되던 중 끼익거리는 잡음 소리와 함께 전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듣고 식은땀을 흘렸다. 그 뒤로 그는 항상 택시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몰고 다니며 그날의 일에 대한 기억을 머리 저편으로 밀어넣으려 애썼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늦은 밤 창밖에서 그때 맡았던 이상한 냄새의 기운을 맡아버리곤 했다. 그리고 다시는 그날의 이상한 택시처럼 아무데나 아무 택시나 타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한 가족이 오래된 한옥에 이사를 오게 되었다. 이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속삭이곤 했다. 그러한 소문 중 하나는 이 집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와 갑작스러운 온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이사를 온 첫날 밤 가족 구성원 중 막내인 수진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깊은 밤 갑자기 천장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무가 오래되어 그런가 보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자주 더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려움을 느낀 수진이는 부모님 방으로 뛰어가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래된 집이니 그럴 수도 있지. 내일 아침에 확인해보자. 그렇게 가족 모두 다시 잠에 들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다. 거실에 놓인 꽃병이 갑자기 위치를 바꾸어 있거나 자물쇠로 잠궜던 방문이 아침에 열려있는 경우도 발생했다.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어머니가 주방에서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접시리를 정리하던 중 문득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뒤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식은땀이 등 줄기를 따라 흘렀고 그때 주방의 불이 갑자기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며 깜빡이기 시작했다. 가족은 이 모든 일을 그냥 우연이라 치부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어느 추운 겨울밤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본 아버지는 집 앞에서 있는 희미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는 그 존재는 한참 동안 집을 응시하다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후 갑작스러운 소름 끼치는 소리에 의해 잠을 깼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손톱으로 긁어대는 듯한 소리였다. 소리는 집 안 곳곳에서 들려왔고 가족들은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대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 밤 이후 가족은 이 집에 대한 비밀을 밝히기 위해 오래된 자료를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마을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자료를 조사하던 중 이 집이 50년도 더 전에 한 가족의 큰 비극이 있었던 장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이 집에 살던 가족 중 막내가 실종되었고 그로 인해 가족은 점점 파멸로 치달았다. 부모는 정신을 잃었고 결국 그 집은 버려진 채로 남겨지게 된 것이었다. 가족은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사를 떠나기 전 마지막 밤 수진이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사건을 경험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마치 미로 같은 집안을 잃어버린 막내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응접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수진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눈앞에 실제로 그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조용히 입술을 떼며 수진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환하게 밝아지며 끝이 났다. 아침이 되자 가족은 서둘러 짐을 싸고 떠났다. 그 후 그 집은 다시 오랫동안 빈 채로 남겨졌고 사람들은 차츰차츰 그 집과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잊고 살아갔다. 그러나 그 집 주변을 지날 때면 종종 무언가 날카로운 시선과 기이한 소음을 느끼곤 했다고 한다. 그 집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감히 그 비밀을 파헤치려 하지 않는다. 그저 미스터리한 존재가 존재할 뿐이다.